시부모님들 축의금 이외에 보태주신 거 없고 바라시는 것만 많았습니다. 본인들 어려워서 보태주실 수는 없지만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예물 운운하시던 분들이셨죠. 그리고 저희는 부산에 살고 친정도 부산인데 시댁은 서울에 살거든요. 시어머니가 별나셔도 멀리 살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동안 친정보다 시댁을 더 많이 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친척들 오실 때마다 부르셨고 결혼하고 인사드리면 다음에는 부르지 않으시겠지 하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신랑은 저를 많이 생각해줘서 시댁에 가서도 같이 설거지하고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같이 설거지를 해도 시댁 친척분들은 땡땡이 대단하다. 자기 와이프 챙길 줄도 알고. 땡땡이 고생 많다. 일한다고 피곤할 텐데 하시고 밥 먹을 때에도 저에게는 밥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신랑이 저를 도우면 땡땡이 밥 먹으라고 난리를 치십니다. 시댁에선 전 안 보이나 봅니다. 반면에 친정을 가면 정말 신랑을 많이 위해주고 용돈도 자주 주십니다. 그걸 잘 알기에 신랑도 정말 미안해합니다. 시댁에서는 명절에 가면 다른 작은 집들 며느리는 시키지 않고 큰 집의 큰 며느리인 제가 다 설거지를 하네요. 대가족이 모이는 거니 그 설거지가 어마어마해요. 다 모이시니 명절 당일에는 정말 많아요. 허리가 정말 끊어지는 줄 알았고 신랑도 저를 도우다가 좀 심하다 싶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설거지가 너무 많잖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걸 어떻게 와이프가 다 해. 멀리까지 와서 설거지만 하고 가겠네. 하고 어머님한테 화내기도 했어요.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해야지 왜 우리만 시키냐고 화를 내던 신랑이었어요. 그래도 보여주기 좋아하시는 시어머님. 네, 저만 시키네요. 저번에는 어머님께서 친척들 다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설거지 당번 정해져 있어 하시길래 신랑이 황당해하며 그거 우리 와이프 보고 하는 말이야? 하며 정색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함을 파악하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신랑을 보고 한 말이랍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는 설거지 당번인 우리 신랑이 하고 전 그냥 신랑이 하던 일, 산적 꼬치 끼우는 일 같은 것만 하려고요. 어머님께서 설거지 당번이 남편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아무리 제가 시댁에 잘해도 항상 아들에게만 고맙다고 하시고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제가 전화 안 했다고 신랑에게 하소연하는 어머님. 항상 비싼 것만 바라시는데 원하는 건 한도 끝도 없고 저도 이제 손 놓으려고요. 저희 빚도 많아서 다 들어드리기도 힘들고요. 이번에 추석 때 제가 그러면 어머니 화내실 거 불보듯 뻔하지만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어머님. 설거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제 욕도 많네요.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결혼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한 걸 다 적기 힘들어서 간추려 적은 부분이 많은데 오죽했으면 이런 마음을 먹을까요? 다른 며느리분들은 명절 당일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돈도 안 드립니다. 참고로 작은 아버님네 셋째, 작은 아버님네는 미리 그 전날 오셔서 자고 가십니다. 저희는 돈도 드리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합니다. 그러니 신랑도 불만이 쌓였죠. 신랑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거지 먹는 끼니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적어도 3-4번은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와 신랑이 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시아버지는 물 달라고 소리치시고요. 저희 빚도 많아요. 시어머니는 빚 많은 거 알고도 매일같이 뭐 사달라 뉘앙스 풍기고 최근에는 냉장고 봐달라고 냉장고 사진 보내시더라고요. 사달라고 말만 안 하고 뉘앙스만 풍겨서 신랑은 잘 모르는데 정작 반응 안 하면 막 툴툴거리고 삐지십니다.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시어머니 친정 제사도 오라는 분이세요. 저한테 야라고 하거나 친정을 너네 엄마라고 하시고 신경질도 스스럼 없이 부리시는데 교묘하게 아들 없을 때만 부리십니다. 저는 친정에서 저희 엄마한테 야, 가스나 같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살다가 이런 대접 받으니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는 건 정말 종년 취급밖에 없었습니다. 신랑도 인정합니다. 제가 잘한 거. 제가 당한 거 다 적으면 댓글 다신 몇몇 분들의 남자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시댁 어른들이 강아지가 먹던 음식 찌끄러기 저한테 던지셔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예민한 거래요. 강아지가 씹던 음식을 저한테 던져서 제가 맞아서 신랑이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에게 너무하대요.
예민하게 군다네요. 그런 분이셔요. 추석 다녀와서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후기를 예고했기에 안 쓸 수가 없네요. 명절에 시댁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시댁 가자마자 보니 미리 음식 준비하고 계셨던 탓에 큰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산적 꼬치에 끼울 준비한다고 자리 잡고 앉아있고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분 안 좋으신 듯 인상만 쓰시고 직접적으로는 저한테는 말 못하시다가 밥 먹고 남편이 또 고무장갑 잡으니 또 네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끼니 때 또 남편이 설거지 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폭발하시더군요. 넌 뭐하고 있니? 설거지 안 해? 네 남편 계속 설거지하게 둘 거야? 하시길래 어머님이 지난번에 설거지 당번 정해져 있다고 하셔서요. 남편 보고 한 소리를 하셨잖아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미 어머님 목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있는 걸 느끼고 남편이 바로 이야기했죠. 엄마, 지난번에 왼종일 와이프만 설거지 시켜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그리고 나도 몇 끼니 설거지하는 건 힘들어. 다들 돌아가면서 하던지 나가서 사 먹던지 해요. 이러니까 나 집에 오기 싫어지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아이고 야 설거지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 그럼 어떡하니? 알겠다. 이번엔 엄마가 할게 하고 고무장갑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저보고 눈치 없다고 어디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 내세워 머리 굴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섬뜩한 목소리로 반협박을 늘어놓으시는데 사실 저는 예상했기에 큰 타격은 없었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대로 녹음한 거 들려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시댁 안 갈 것이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죠. 뭐 말해 뭐해요. 남편 완전 화나서 전화로 다 뒤집어 엎고 영 끊고 살겠다 선언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 저한테 따로 전화 오는데 안 받았어요. 남편도 받지 말라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는 안 소중하셨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결과 예상한 거여서 덤덤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글 남겨요. 감사합니다. 댓글 아니 설거지 그냥 하세요. 하시면서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버리세요. 여기저기 귀 떨어지게 못쓰게 만들어버리세요. 댓글 2 어차피 시댁에서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면 설거지 남편 시켜요. 어차피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거 뭐하러 몸까지 고생해요? 아니면 추석 때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면 다음 명절 때부터는 남편만 보내세요. 그리고 연락 자주 안 한다고 그러면 2주에 한 번 하시고요. 또 난리치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더 띄엄띄엄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해고당한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남편. 서러워서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예요. 제가 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꽤 오래 일한 곳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직금도 안 주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어려울 때 편이 되어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망스러운 마음에 이 사람과 인생을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이가 없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기를 꺼냈는데 저를 되게 철없고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네요. 내가 바람을 폈냐? 폭력을 썼냐? 욕을 했냐? 잘못한 게 없는데 너 기분 나쁘단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12살짜리 애도 안 그런다. 가 남편의 입장이에요. 제가 해고당한 지 3개월 차고 소송하면서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취업이 바로 되진 않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고 부담 주기 싫어서 힘들다는 내색도 꾹 참았고 한 달에 공동생활비 55만 원은 한 번도 안 낸 적 없고 꼬박꼬박 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원래는 맞벌이라 반반 했었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두 번씩 외식을 하는데 보통 번갈아 가며 냈거든요. 처음 해고당하고는 남편이 위로해준다며 2번 사더니 그 이후에는 또 번갈아 가며 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번엔 네가 계산하라 하고는 나가버리더군요. 평소에는 5만 원 미만으로 밥 먹다가 제가 살 차례에 남편이 소고기 오마카세를 가자며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하는 식당을 계산하긴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또 내가 사라고? 어휴 알았다 하더니 본인이 예약하더군요.
2번 사놓고 뭘 평생 혼자만 사온 것처럼 얘기하는지 어이없었지만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남편이 먹는 내내 한숨 쉬고 나는 언제쯤 마누라 덕보냐 하길래 더더욱 못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그렇게 들린 거라 했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이고요. 저는 안 그래도 자존감 떨어진 상태에서 남편 그림자만 봐도 숨이 막히고 남편 퇴근 시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남편 오면 급한 일 생긴 척 밖에 나가서 공원을 혼자 배회하는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에 저 애교 많고 활달했는데 집에서 완전히 입을 닫았는데 남편은 별말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많이 힘들지 나한테 기대해 이런 말 해줬으면 이혼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문득 혼자 공원을 정처 없이 걷다가 노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을 보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남편은 화를 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부부 같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 마음이 떠난 것 같다. 하고 담담히 얘기했고 남편은 쌓인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어린애처럼 기분 나쁘다고 이혼 얘기 꺼내는 게 말이 되나? 당신이 지금 자격지심 있는 상태라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기분 나쁜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남편이 갑자기 일 그만두고 백수되면 너도 초조하고 기분 나쁠 거야. 다른 한쪽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내가 너한테 몇 마디 한 게 죽을 찢은 거냐? 다른 집이었으면 오히려 내 쪽에서 이혼 먼저 얘기했을 거야. 나는 오히려 묵묵하게 당신을 기다려준 거야. 실직한 배우자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하더군요. 공동 생활비 꼬박꼬박 입금하고 보험이나 휴대폰 요금도 각자 건 각자가 내고 있는데 무슨 경제적 부담이 커졌단 말이냐 했더니 제가 계속 실직 상태면 언젠가는 공동 생활비도 못 내고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온전히 기대지 않겠냐고 하네요. 익명으로 글 올리면 제가 욕 엄청 먹을 거라고 남녀 바뀌었으면 이혼 사유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자기는 돈으로 눈치 준 적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눈치 준 게 아니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만약 아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를 낳아서 제가 일을 쉰다면 또 얼마나 눈치 주고 괴롭힐까 하는 생각에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켰어요. 글 쓰며 느낀 건데 남편한테 마음이 뜬 걸 넘어서 구역질이 날 만큼 싫어졌어요.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쓴 건 아니에요.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싫어질 수가 있네요. 엄마에게 이혼할 거라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인지 저에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 다 꺼내놓고 울고불고 크게 싸워보기라도 하래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든 반년이든 더 살아보고는 그래도 남편이 달라진 게 없다면 그때는 헤어져도 별말 안 하시겠다는데 엄마 말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일단 소송 끝날 때까지는 따로 살려고 원룸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은 남편이 해와서 남편 단독 명의고 혼수는 제가 다 채웠는데 아깝지만 그거 그냥 다 줘버릴 생각입니다. 후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1분 1초가 불행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전 글에 혼수 다 두고 나온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공용 생활비도 내고 있고 뭐든 반반했던 사람이기에 이혼도 제목 챙겨서 나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남편한테도 못 받은 위로를 여기서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얼른 직장도 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글만 봐도 나까지 같이 서러워지네. 실직 상태든 말든 생활비는 꼬박꼬박 반반 냈고 가사도 전담했는데 혹시 앞으로 아내가 재취업을 못할 경우를 미리 생각해서 저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살다가 어디 다치거나 아파서 돈 못 벌게 되면 아주 길거리에 갖다 버리겠네요. 댓글 2. 실제로 제 친구가 님 남편 같은 남자랑 살다 애 낳고 3개월도 쉬는 꼴 못 봐서 밥벌어지 취급 당했어요. 전기요금 아깝다고 집에서 노니까 세탁기도 쓰지 말고 손빨래 하라고까지 해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더 살아보더라도 남편이 진짜 달라지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애는 절대 갖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